경찰이 수사를 하면 이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입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그걸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예상이 되는 게 현장에서 시민들을 민 사람이 입건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CCTV 상으로는 분명히 CCTV 있기 때문에 미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 같은 CCTV는 굉장히 그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어떤 신원 파악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문제는 그분의 행동의 고의성의 부분인 겁니다. 예. 고의성과 그분 혼자 했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같이 했는데 그것이 이 다중에 쓰러지고 사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거는 또 법리적인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식에서 하는 것은 유형력의 정도를 그림과 표로 만들어 놓는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무리 중에 어떤 집단이 그런 외침과 행동을 했다면 또 규명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참 애매한 거는 그 행동 자체가 어떤 고의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게 실제로 그냥 말로만 했지 실제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그것을 같이 했는가 이런 것들은 각각을 나눠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떤 사람을 뭐 소리를 치거나 뭐 미련한 얘기를 했다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진부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예, 일단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참사의 책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CCTV라든가 SNS상에 그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차 분석을 하면은 행동에 대한 특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한 형태의 밀집도 이상으로 가면요. 혼자가 믿는다고 해서 다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혼자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밀어도 파도처럼 파동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밀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의 밀집도가 있는 상태의 이상의 행동은 개인의 어떤 유형력 상황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역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밀집도 이상의 상황에 대한 어떤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하고 좀 매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